안녕하세요, 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티아고 모타의 유벤투스는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입니다. 또 꺼내는 모타볼 얘기입니다. 바라만 봐도 흐뭇한 우리 모가똥님 덕분에 새 시즌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범인 하나 나가고 나서 요즘은 팀 소식 찾아보는 재미가 생겼고 시즌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축구다운 축구를 볼 생각에 프리시즌이 후딱 끝났으면 하고 오늘도 전 소속팀 얘기를 먼저 꺼내고 현 소속팀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순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볼로냐는 나폴리를 상대로 4-2-3-1을 꺼냈습니다. 4-3-3으로 보나 4-2-3-1로 보나 큰 차이는 없고 모타볼을 수시로 꺼내서 좋긴 한데 이게 또 비슷한 얘기를 자주 꺼내다 보면 결국 영상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 올리는 것도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센터백은 모타볼의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온 루쿠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 센터백인 칼라피오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에 따라 센터백 2명 중 1명이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칼라피오리는 무슨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위로 올렸을 때의 파괴력이 상당했던 선수입니다. 센터백을 위로 올리고도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센터백 2명 중 1명이 미드필드로 올라갔는데 오른쪽 풀백 포시가 자리를 옮기면서 키퍼 3백의 오른쪽 센터백처럼 설 수도 있고 포시가 센터백이 된 동안 위로 올라간 루쿠미가 굳이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4백 중 포시를 내려 3백도 섞을 수 있었는데 포시가 오른쪽 풀백으로 시작하긴 했으나 절반 이상은 센터백처럼 활용한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포시 말고 미드필더들도 팀의 후방 밸런스 유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칼라피오리가 왼쪽 풀백으로 있는 동안 에비셔가 4백의 센터백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칼라피오리가 미드필드에 있는데 프로일러가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미드필더나 풀백으로 후방을 보충하기도 했고 키퍼 3백 빌드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센터백 1명을 위로 올리고도 다양한 옵션을 가져갈 수 있었던 모가똥님입니다. 원톱으로 나온 지르크지는 측면으로 빠지거나 미드필드 내려가 볼을 받았고 볼의 위치에 따라 아예 중앙을 비워놓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르크지를 다른 선수로 비유한다면 해리케인과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한데 파괴력이 아쉽거나 덜 위협적인 케인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볼로나의 돌풍을 이끈 주역은 역시 모가똥님의 지분이 큽니다. 센터백의 전진이 참 특이한 키워드였는데 한 명의 센터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올라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오른쪽 풀백 포시는 상황에 따라 센터백처럼 남을 수도 있었고 계속해서 많은 선수들의 포지션이 바뀌는 특징이 있는 모타볼입니다. 옛날에 모타의 스페치아에서 뛰었던 기아시의 인터뷰를 참고해보니 원래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인데 모타 밑에서는 윙, 미드필더, 심지어 왼쪽 풀백으로도 뛰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하니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단점이 아예 없는 감독은 거의 적다고 생각합니다. 루쿠미가 미드필드로 올라갔는데 모타의 팀이 한 명의 센터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동안 상대가 볼 탈취에 성공하면 바로 뒷공간을 노리면서 센터백 한 명이 없는 채로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가끔씩 나왔고 경기가 안 풀리는 날에는 볼만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센터백도 있지만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유벤투스인 만큼 이적 시장 성과에 따른 성적 변화도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혀 해오지 않았던 축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사리, 피를로로 이어진 어설픈 변화를 뒤로하고 또 그 녀석을 데려오면서 현재와 미래를 내다던졌던 유베가 이번에는 트렌디한 감독을 데려오면서 제대로 각 잡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훈톨리가 리더 역할을 맡아 모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것 같고 모타투스의 키워드를 예상할 때 수비진과 블라우비치가 어떻게 뛸지 궁금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수비진들이 모타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텐데 모타볼이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이 수비진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작업이 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칼라피오리를 노렸는데 결국 놓치게 되었고 위로 올릴 센터백이 필요한 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백 그대로 시즌을 시작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의 센터백을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볼로냐의 포시처럼 유벤투스는 다닐루를 남겨놓는 식으로 3백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닐루가 풀백, 센터백 모두 뛸 수 있으나 위로 올렸을 때의 파괴력은 그닥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풀백 자원으로 분류하고 싶네요. 모타가 지르크지의 스타일을 원톱백에 가져간다면 블라우비치가 가끔씩 내려가서 볼 받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연기하거나 순간적으로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장면도 있을 텐데
여태 이적 시장 행보로는 블라우비치 뒤에 세울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준급의 선수로 데려오고 블라우비치를 덜 바꾸고 그대로 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모가똥님을 위해 이적 시장을 팍팍 밀어주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고칠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수의 현금을 얻는 식의 거래로 이미 더글라스 루이스를 영입했고 그동안 유벤투스의 이적 시장 중에 이렇게까지 새 감독을 위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나 싶었는데 지훈톨리 형님의 추진력에 감탄이 나옵니다. 유벤투스가 칼라피오리를 놓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베가 큰 돈을 쓰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어 하진 않았고 FA로 풀린 티아고 모타를 유베가 데려간 것에 볼로냐가 불만을 갖고 선수를 유베로 보내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칼라피오리를 놓친 건 아쉬운데 본체인 모타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미 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키에사도 파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새 감독이 선수를 써보지도 않고 팔겠다는 건 애초에 볼 것도 없이 자신의 전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키에사가 가고 싶어하는 팀들은 많은데 정작 그 팀들이 키에사한테 관심이 없고 그나마 로마가 뒤에 있는데 키에사는 천천히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칼라피오리를 놓친 유벤투스는 코프메이너스를 꼭 데려오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적 시장은 늘 변수로 가득하니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 한꺼번에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현실적으로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고 팀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입이 귀에 걸린 주인장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모타투스 라인업입니다. 키에사 소울레 중에 둘 다 팔리는 시나리오도 0%는 아닐 것 같고 호프메이너스와 새 윙어를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 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영입한 튀런 평가도 좋아서 로카텔리가 계속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봤던 유벤투스 중에 시작부터 제일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입도 영입인데 팀에 필요 없는 선수들을 냉정하게 쳐내려는 단호함이 느껴지고 있고 말 그대로 새 감독과 함께할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칼라피오리를 놓친 유베가 누굴 또 노릴지 중원 봉황을 마친 완성된 중원 조합은 어떨지 모타볼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을지 궁금한 게 참 많은 다음 시즌입니다. 임무는 만주키치로 했으나 늘 팀이 우선이기 때문에 팀 머리 위에 올라가려는 버릇없는 선수들만 과감하게 쳐내면서 엄격하게 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알가똥님의 쓰레기 축구 덕분에 저녁이나 밤 시간대 중계가 잡혔을 땐 팀의 처참한 경기력을 많은 사람들이 안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모타볼은 봐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오지 않았던 축구로 전하는 거라 분명 시행착오는 있는데 그걸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모가똥님은 잠재력이 높은 양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타가 팬들에게 경기를 챙겨볼 명분을 만들어준 것부터가 이미 크다고 봅니다. 알가똥님 축구만 몇 년을 봤는데 모타볼 자리 잡을 시간을 못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시즌 모든 팀을 통틀어 제일 기대가 큰 모타투스입니다. 사심을 가득 담았던 이번 영상입니다. 버러지 같은 축구만 몇 년을 봤는데 진짜 축구를 볼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모타와 함께 고점을 제대로 찍었으면 합니다. 모가똥님의 세리의 정복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